네, 이번 조사는요,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8월 원래 조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를 재직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고향 시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향 특례시가 됐죠? 그렇죠? 얼마 됐습니까? 네,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특례시가 많지 않죠. 정말 전국에서 많지 않은 특례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아니라 이제 특례 시민이에요.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동환 위원장은 저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고향 시장이 되는 건 아니죠.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분이 주셨고, 또 제가 이렇게 옆에서 좀 들어보면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혁신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혁신이 필요합니까? 혁신은 좀 자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만 들리네. 어려워도 혁신을 해야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기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동환 시장님과 함께 혁신의 새 걸음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무원들 여러분들 계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도 그런데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이렇게 작은 얘기를 먼저 시작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또는 어떤 CEO나 이런 것으로 지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잘하자. 처음에 잘하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정부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인사이동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하나의 가졌던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잘하자. 처음에 열심히 해서 일도 잘하고 성과도 내고 처음에 잘하자. 한 3개월 정도. 대개 이제 어디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 길면 2년, 짧으면 1년인데 처음 한 3개월 정도를 아주 굉장히 정말 잠 안 자고 현장도 살피고 많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이렇게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평가가. 이번에 새로운 안무개가 정말 열심히 하네, 그리고 잘하네, 여러 가지로 우리 배울 게 많네, 얻을 게 많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면, 그러면 나중에 2년 근무하는 사이에 3개월 열심히 한 거 가지고서 2년 동안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들이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똑같이 해요. 거기 가서 2년 일하는 동안이면 2년을 똑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임팩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검사들은 이제 사건 줄여야 되는데 처음에 사건도 막 줄이고, 또 인지 사건 찾아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하고, 또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주고받는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은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처음 하니까 우리 안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새로운 아무개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잘하더라, 믿을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요. 한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수를 해도 아예 황아무개가 잘하려고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잠깐 뭐 있었겠지, 이렇게 나중에 실수가 있어도 그걸 다 넘어가는 이런 좋은 평가가 이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처음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잘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평상시에 평가를 못 받던 사람이 중간에 뭘 잘하는 일이 생겼어도 그 친구가 왜 그래?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함께 같이 붙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을 열심히 정말 하면 내가 고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온다, 이런 말씀을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시키기 전에 먼저 하라. 우리 상사들이 또 주변에서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고 시키기 전에 먼저 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공무원도 그렇고 대부분은 시킨 다음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킨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하고 시키기 전에, 내가 지시받기 전에 더 출선을 다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관행이 그래요. 오랜 전통이 있어서 시킨 것을 잘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해봐야 90점이에요. 근데 안 시킬 걸 한다면 대충 해도, 잘 못해도 90점 이상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공직 생활도 잘하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먼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 또 공직과 함께하는 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이다. 계장이면 직급은 뭐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는 이제 직급은 높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맡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장이 과장보다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과장보다도 국장보다 더 낫고, 그래서 이제 계장이 자기 주무 일, 고일은, 넓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겉은 뭐 초임들 같으면 안 되겠지만 뭐 몇 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내가 맡은 일에서는 내가 박사거든. 그러니까 선배가 큰 틀에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작은 틀에서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하면 큰 칭찬을 받고 못해도 나쁜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자 하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또 비슷한 얘기로 앞서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앞서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반보만 앞서가자. 대개 우리는 좀 이렇게 의욕 있는 사람들은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앞서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 걸음 세 걸음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옆 사람 눈에 띄어요. 남들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에 5m, 10m 정도 빨라봐야 그런 정도인데 혼자 20m 앞서 간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 되겠죠. 시세용을 받겠죠. 이런저런 지적이나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공직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보를 앞서가면 앞서가는 건지 어쩌는 건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만 앞서가는 거예요. 반보가 모아지면 거보, 큰 걸음이 되는 겁니다. 반씩만 앞서가도 큰 걸음이 돼요. 그런데 좀 마음이 급해서 두 걸음, 세 걸음 앞서가다 보면 견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보만 앞서가자. 근데 반보만 앞서가는 것을 어느 정도 하다 말면은 큰 의미가 없고, 이걸 지속하면 거보가 된다, 큰 걸음이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보는 거. 말 그대로 하면 거꾸로 보는 거. 거꾸로 보는 거를 잘 못해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 또 공무원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꾸로 보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에게도 기여하고, 또 우리도 평가를 잘 받고, 또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거꾸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거꾸로. 옛날 남이섬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이섬. 남이섬을 누군가 강우영? 네. 이런 분이 그걸 남이섬을 맡았었어요. 여러분 남이섬 아시죠? 옛날에는 남이섬이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와서 주말에 놀다 가고 쓰레기장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돼서 처음에 평가가 많이 이제 하락했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강우영,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강우영 회장이 대표가 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남이섬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분의 기조는 뭐냐면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쓰레기 버릴 게 아니라 활용하자. 남이섬에 가보니까 이걸 뭐라 해요? 조각품이 있어요. 조각품.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콜라 캔, 맥주 캔, 이런 캔으로 만든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술가하고 같이 하니까 그게 금방 아주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그 가는 데마다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그 쓰레기를 다 활용을 해서 이런저런 조형물로 만들고 이런 재활용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남이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뭡니까 타고 이제 건너가는 것도 생겼고, 남이섬에 이제 볼거리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보고 갔어요. 이분이 이걸 성공시켜 놓고서 이제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주도로 갔습니다. 탐나공화국. 이 양반은 자기 동네를 공화국이라고 했었어요. 지난번엔 남이공화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신분증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신분증 받고, 그게 이제 입장객이라 입장권 받는 건데, 그걸 뭐 신분증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준다. 이래서 이제 남이공화국인데, 그 제주에 가서 이제 탐나공화국을 지금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한 지 한 5년쯤 뒤에 거기 가봤는데, 이제도 막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돌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돌로 자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예 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현무암인가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여러 번 실패를 했대요. 1000도에도 안 되고 1500도 하면 또 너무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1200도인가를 이렇게 맞춰서 이걸 녹여가지고 하니까 아주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자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이제 뭐 땅을 판 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판 그 공간을 또 다른 조형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땅 파고 내려가면 거기도 또 다른 공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흙도 흙대로 활용하고, 하여튼 뭐 이런 혁신적인, 이분은 제가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책 주는데 그 첫 장에다가 저에게 준다라고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 되게 뭐 책 주다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개님 회전, 누구누구 드림. 근데 이분은 그 글씨를 거꾸로 써요, 거꾸로. 강우영의 동그라미 제일 먼저 하고, 위에 짝대기하고, 옆에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제일 뒤에서부터
제일 앞자까지를 거꾸로 다 쓴다고. 근데 잘 써요. 그냥 멍터리가 아니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것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이 있고 그분 이름이 있으면서 누구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못 쓰던 땅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쓰레기가 예술품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을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거꾸로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청년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거기 또 교회도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가 있는데 맨 위에는 뭐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뭐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회장, 그 다음에 뭐 청년 무슨 부장,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표를 쭉 다 만들어 놨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걸 또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제 앞에 놓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밑에 예수님, 그 다음에 목사님, 그 위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다 써봤어요. 그리고 왜 맨 위에 청년 한 사람 그래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제일 밑으로 놓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거꾸로 다 해봤어요. 내가 하도 대장들이 되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종되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종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회장을 뽑을 때 보면 청년회장을 뽑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금 우리 종된 삶을 살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장을 뽑냐? 청년의 장이 아니라 청년의 종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 청년의 장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이제 총리 시절에 장관 때도 마찬가지네요. 장관 총리 때 청년들을 많이 키우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잘 못 키우니까 청년들을 좀 많이 키우자. 이런 생각으로 청년 모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청년 모임을 해가지고 성공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우선 뭐 이런 거예요. 행사장에 딱 가보니까 내 자리는 앞에 지금처럼 헤드에 딱 있고, 우리 이제 온 청년들은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 있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내가 청년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왔는데 이렇게 뭐 회의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는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고 어떤 그 다음 바뀌기도 했는데 이 사각을 라운드로 한번 바꿔보자. 라운드로 바꿔보면 훨씬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한번 라운드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로 바꿔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총리를 완전 라운드에 한 자리로 할 수가 없었단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반원으로 쭉 라운드로 앉혀놓고 나는 또 가운데에서 그럴듯한 자리에 앉혀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다. 다 그냥 여러분 간담회라는 말이 간담회의 원을 잘 따져보면 무릎을 맞대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이게 간담회예요. 무릎을 맞댈 정도로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는 이게 간담회라고. 근데 저 밑에 있어가지고 하면 무슨 간담회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해라 그랬더니 아까처럼 반원으로 해놓고 나중에 뛰어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번은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현장에 가서 또 내 자리가 이제 동그랗게 되긴 했어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긴 하는데 내 자리는 암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리예요. 그래서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반대편 쪽으로 갔습니다. 반대편에 우리 다른 청년이 앉아있는 자리로 갔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거기 앉아있던 친구들은 네가 가서 여기 앉아라. 그랬더니 막 좀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아이 그럼 가서 앉아. 자리가 이거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바꿔 앉았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고 친 게 아니라 현장이 확 바뀌었어요. 카메라들도 맨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서 날 찍으려고 다 이제 카메라 배치를 해놨었죠. 그러다 내가 저리 가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꺾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그냥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 자리 옮기느라고. 뭐 몇십 명이 이제 옮기느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럼 이 난리 친 거를 그 기자들이 그럼 싫어했느냐, 나쁘게 봤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새롭다고. 그래서 다 박수 치면서 행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옛날에 하던 것과 다른, 거꾸로 하는 것이 혁신이고 변화고 성과를 내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우리 건의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 건의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건의 안 하는 공무원도 있고 건의를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건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할게요. 내가 공무원이나 또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상사에게 건의를 한 일이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의한 일이 있다. 뭐 손 든 건지 안 든 건지. 드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네.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건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건의할 게 없었습니까? 뭐 소주 한 잔 먹고 나면 뭐 별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때 할 거를 왜 깬 정신에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건의들을 잘 안 해요. 우리 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중간 가면 괜찮다. 중간이나 가라. 가운데 가면 정 맞지 않는데 앞서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얻어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 간다. 전부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건의가 잘 없어요. 실제로 건의가 잘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건의 없는 사회는 이거는 이제 발전하기 쉽지 않아요. 많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많은 건의가 나와야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이 리더십에게 전달되고 바뀌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건의를 안 하느냐, 건의를 못 하느냐? 건의를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적을 받거든요. 지적을. 그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건의받는 사람은 우리 이동환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건의하는 걸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대답이 안 들린다. 근데 건의가 많이 있어야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이 건의에 훈련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의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선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문제점 얘기하고 또 그런 사이에서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건의할 때쯤 되면 굳은 표정으로 진지하게 건의를 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웃는 얼굴이 좋지 인상 쓰면서 이렇게 아이 시장님 좀 이게 힘든데 그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벌써 반쯤은 이제 깎인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아이 시장님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우리 어려운 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부시장님 말도 안 되는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 근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부시장님이 야 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것까지 더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할 부시장은 아무도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하면 우선 성공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90%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무슨 건의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한지 할 때 나중에 인상을 써요. 결국 인상 안 쓰더라도 투명하게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건의하는 이런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살살 웃으면서 건의하면 내가 볼 때는 90% 이상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근데 내가 웃으면서 건의했는데 내가 얻어맞았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자, 웃으면서 건의를 많이 하자. 건의하려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건전해지질 않아요. 특히 이제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다 보면 정 맞는다. 또 일하다 보면 정권 교체되면 적폐가 되어버린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 이런 기조로 가게 되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정 맞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죠. 저도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하여튼 말리는 일을 뭐 한 일이 몇 번 있어요. 뭐 그 예를 제가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도 평이 좋게 나고, 그래서 나중에 장관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건의하는 사회, 그렇게 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고향도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3,5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에서 또 넘어가서 건의하는, 계획하고 건의하는, 연구하고 구상해서 건의하는 이런 조직이 되면 이건 확 달라질 거예요. 시장이 혼자 막 끌어가고 부시장이 도와서 같이 끌어가고 국장들이 해나가고 그 몇 명이 일을 하는 20명이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3,500명이 함께 일하는 그 지혜들을 이렇게 모아서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되면 우리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아주 뛰어난 탁월한 이런 리더들,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리더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지고 시장경제도 지켜지고 또 경제 혁신도 일어나서 경제 성장도 이루고 한강의 기조도 만들고 있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그런 리더 영웅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나는 봐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공무원들, 또 같이 하는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그래서 그것이 나라의 역동적인 파워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의견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소화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거는 이 웃으면서 건의하는 일을 훈련에 들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통합. 제가 얘기하는 통합은 우선 당내 통합, 둘째는 보수 정당의 대통합, 세 번째는 국민 통합. 우리가 너무 나눠져 있으니까 이 통합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뭐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자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다 이게 갈갈이 쭉 찢겨져 가지고는 큰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뭉치자. 당에 들어갈 때는 당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같이 뭉치자. 지금도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같이 이제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언제부턴가 또 굉장히 나뉘었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잘 살아보세가 노래할 때는 이게 분열이라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나라가. 근데 지금은 너무 나뉘어져 가지고 같이 못 가고 따로따로 가면서 싸운단 말이죠. 같이 가지 못하고 싸우는 이런 게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당에서 뭐 출마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다들 주변에서 그래요. 결국 경쟁자와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쟁자와 싸워서 최종 승자가 되는 그것이 탁월한 방법이 아니고, 저는 경합하면서 같이 달려가면서 100m의 결승점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의 이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합하면서 같이 가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같이 가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서 승리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시는 승리하겠지만 결국에 이기지는 못한다 하는 면에서 같이 가는 지혜를 배우자. 제가 그런 자잘한 얘기들을 다 모아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7번째 얘기입니다. 화내지 말자. 아까 내가 웃으면서 건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상사에 대해서는 관계가 그렇지만 우리 이제 동료들 또 다른 주변의 분들에게 우리가 화를 많이 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근데 우리 저 고양시는 화를 내지 않고 필요한 게 있으면 웃으면서 건의하면서 좀 행복한 고양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7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잘하자. 그 다음에 건의를 하자. 화내지 말자. 반보만 앞서가자. 웃으면서 하자. 뭐 하자? 같이 가자. 또 이 정도면 여러분 아주 우수한 분이에요. 7가지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보면 좋겠고 고향 특히 그런 나라로 그런 동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